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제 교재 PPT 두 번째 C언어 1강의 2번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준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교재로 따지면 쭉 넘어가서 네, 제 1장이 되겠습니다. 챕터 1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시작한 걸로 해서 교재 2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케줄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첫 주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기 1장을 하고 7장까지 함수까지를 우리가 7주간 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간 시험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2주차부터 14주차까지 다차원 배열까지 동적 할당 함수까지 가는 걸로 해서 교과서로 보면은 총 챕터로 지금니까 포인터 배열까지 가나요?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 배열까지 가네요. 14장까지 가는 걸로 대략 주차하고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나머지 15장, 16장 응용 포인터, 메모리 동적 할당 이렇게 다 사용자 장의 자료용 파일 입출력, 전처리 분할 컴파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독학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강의는 이렇게 맞춰놨고요. 한 슬라이드 세 번째로 가서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워드를 쭉 배열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제 말 듣고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네.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언어 요 키워드 갖고 생각나는 게 뭘까요? 네, 컴퓨터라는 건 일종의 하드웨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동작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언어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응용 소프트웨어와 C 언어 요 키워드 갖고 생각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의 응용 소프트웨어는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아레아 한글, 뭐 엑셀,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 뭐가 있나요? PC상에서 돌아가는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C 언어로 되어 있는지 자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이 C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와 종류. 그럼 C 언어만 있느냐? 뭐 파스칼도 있고 포출란도 있고 뭐 HTML, 뭐 PLM, 뭐 리스프 많은 랭귀지가 있었어요. 근데 왜 C 언어만 중요하냐? 대부분 이제 C 언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뭐 다른 언어들은 마치 뭐 여러 가지 국가의 언어가 있는데 영어가 주 통영어가 되었듯이 프로그래밍 언어 세계에서는 C 언어가 다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C 언어만 잘 알아놓으면은 웬만큼 소통이 잘 되고 프로그램 개발자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소양이구나. C 언어를 모르고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C 언어가 대부분 되어 있고 네 번째 키워드 컴퓨터와 C 언어. 네, 컴퓨터와 C 언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와 C 언어는 대부분 잘못 말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C 언어. 네, 잘못 말했네요. 컴퓨터와 미래생활.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미래생활. 앞으로 모든 미래 사회는 이제 컴퓨터를 생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 또 인터넷 세상, 인공지능 세상이 되다 보면은 항상 컴퓨터가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를 모르고는 공학자로서의 어떤 소질을 넘어서서 일반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도 컴퓨터는 굉장히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그러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자와 C 언어,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제가 아까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님으로 17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자동차,
공학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스마트 자동차 공학이라는 거를 전공하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스마트 자동차 잘 알고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몇몇 친구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켜주세요.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합시다. 스마트 자동차 잘 알고 들어오셨어요? 뭐 하는 데인지? 스마트가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다. 네, 똑똑하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여러 가지 보조수단이 있는 자동차, 뭐 전방에 장애물이 나타났으면 알려주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길을 따라가는 운전자와 대화를 하는 대화형 자동차, 또 완전히 로봇화된 자동차, 완전히 그 자동차도 스마트화되는데 단계별로 지능화되는 수준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는 완전히 로봇화되는 자동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완전히 로봇화된 자동차는 앞으로 저는 30년, 20년 내에는 실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리 잘 공부해 놓으면 당장도 써먹을 수 있지만 20년, 30년 뒤에 다가올 미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학부 들어오셨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정말 스마트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C언어와 문제 해결 능력. C언어를 배워놓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로 C언어만 잘 해놓으면 뭐 문제를 내가 C언어로 짜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자 예를 들면 지금 막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도대체 몇 명이 지금 걸린 거지? 그럼 저는 사실은 질병본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 C언어로 앞으로 몇 명까지 우리가 걸릴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예측해보기 위해서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이렇게 뽑았어요. 이런 거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확진자를 보게 되면 2월 15일 날 28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19일부터 16명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뚝뚝뚝뚝 늘어나가지고 이게 엑셀로 제가 정리한 건데 누가 받은 거 아닌데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들어가서 일일이 숫자를 입력해가지고 언제까지 참 정성도 뻗쳤죠. 네, 오늘 어제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게 도대체 꺾일 것인가 말 것인가 보는데 이런 것도 전부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본다든가 엑셀로 처리해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C언어로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확진자 현황이 지금 어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C언어로 분석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 앞으로 방역 대책만 잘 세우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이탈리아 볼까? 이탈리아도 정리했어요. 이탈리아 지금 난리 났죠. 오늘 어저께도 26,000명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탈리아 이라크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는 조금 심각해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빨리빨리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도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도 여러분들이 C언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째 키워드, C언어가 어려운가? 어렵다는 말 많이 해요. 근데 저는 C언어 절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첫 발을 디딜 때 너무 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C언어를 15년 가르치고 또 저도 일상생활에서 C언어를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짜면서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까 생각해 봤더니 책들이 어렵더라고요. 책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도 시작했는데
이 서현우라는 분이 더 쉽게 썼어요. 그래서 C언어는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니고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호를 남발한다든가 약간의 암호처럼 쓴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면 결코 어렵지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와 효율. 재미가 있어야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재미가 있어서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은 모든 공부가 재미가 있고 스스로 흥미를 느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C언어에 어떻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가 그 가르치는 자의 목표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를 자꾸 내서 본인이 내가 스스로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흥미가 붙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고국원 교수님이나 이지연 교수님, 담당 교수님이 최대한 머리를 싸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흥미롭고 재미를 여기서 느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내 전공에 애착과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성공적인 전공 공부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활도요. 지겨우면은 4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금방 지나가요. 뭐 대학 군대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딱 지나가고 우리 여학생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4년 금방 갑니다. 그러나 후다닥 가지 말고 목표와 나름대로 자기가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이 귀중한 4년 이게 뭐 좀 비쌉니까? 등록금도? 부모님들 허리를 휘어서 등록금 낸 거예요. 물론 뭐 본인이 등록금 낼 수도 있어요. 혹시 본인이 다 등록금 냈다? 없죠. 네. 받은 부모님이 내주신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뭐 4년 내내 등록금 뭐 부모님이 내주셨어요. 딱 한 번 장학금 받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부분 본인보다는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과 희생으로 등록금을 4년이 얼마입니까? 대략 1,000만 원씩만 잡아도 4천만 원에다가 돈 얘기 좀 하자면 생활비, 뭐 교통비, 기숙사비, 밥 먹는 값 다 하면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4년이면 그게 그냥 저절로 지나가는 시간인가요? 앞으로 인생 뭐 50년 쭉 살면서 그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올 것 같은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입시에 시달리고 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전쟁터처럼 공부를 했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4년이 나 자신을 결정한다. 아무도 여기에는 닥달하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 수업 빼먹고 싶으면 수업 만들면 그만이고 휴학하고 싶으면 한 학기 휴학하면 그만이고 1년 내내 뭐 허송세월 보내면서 성적표 막 불량 성적표 받고도 뭐 진급하면 그만이야.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그만이야. 4학년 졸업장 딸 때쯤 되면은 내가 졸업을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극명하게 그 4년에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 OT 때 많이 수없이 들으셨겠지만 이 4년의 대학생활을 목표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지내고 계획적으로 지내고 내가 하루에 눈 떠서 일어나면은 그냥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멍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한 주 한 주 계획을 짜고 내가 이번 주 계획은 뭐다. 다이어리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리 다 갖고 계시죠? 학교에서 안 받았어요? 네. 받은 사람 응답들이 또 없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나요? 안 주나 네. 요즘에? 죄송해요. 그럼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다이어리 하나 사셔가지고 다이어리 같은 거 좀 받으셔서 다이어리에다가 자기가 하루 일과를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 해야 할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를 쓰기
있어요. 저도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하나 받았는데요. 네, 스타벅스 다이어리 괜찮더라고요. 커피 10잔만 잘 챙기면 해마다 한 번씩 주는 건데 지금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뭐 한 5,000원이면 일반 다이어리 사니까 날짜 정해가지고 주간 15주면 15주 그리고 학기가 시작했으면 정확하게 15주 후에는 이제 개강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한 학기가 끝나는 거니까 15주간에 저희가 쭉 숙제는 언제다, 어느 과목의 숙제는 언제, 어느 과목의 시험은 언제, 쪽지 시험, 퀴즈, 친구는 언제 만난다, 언제는 내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나갔을 때 반성을 하고 오늘은 뭐 또 하루를 그냥 날렸다. 날린 날도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기록을 남기고 한 주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네, 이번 주는 의미 있게 보냈구나. 이번 주는 조금 느슨했다. 뭐 이번 주는 내가 조금 부족했다.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충실한 하루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한 거와 이렇게 하지 않은 거가 큰 차이가 있어요. 한 달이 지나가도 한 달 동안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6개월 동안 뭐 했지? 그러면 뭐,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면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는 크게 차이 납니다. 제가 너무 잔소리 하나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네, 필요한 말인 것 같죠? 네, 이거. 네. 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변화와 운명. 거창한 말 했어요. change. 대상을 바꾼다. 나 자신을 바꾼다. change. 변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게 바로 change. 변화라는 뜻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틀려요. 변질은 사람이 막 나쁘게 바뀌는 건 변질한다 그래요. 사람이 막 배신하고 지켜야 할 가치를 막 확 버려버리고 그런 건 변질이라고 하고요. 변화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발달시키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나 자신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키워드가 너무나 좋아서 매 과목 시작할 때마다 그 장표를 꼭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 괜찮은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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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장. 네, C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나 윈도우즈 자체도 C 언어로 짜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면서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그 도스라는 운영체제도 전부 C 언어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또 C 언어가 C#, 비주얼 C 이렇게 발전하면서 상당히 C 언어가 막강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 자동차 공학부 학생으로서 2학년쯤 되면은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CPU를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막 움직여보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실습을 할 때에도 C 언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1학년 동안에 잘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자동차를 스스로 막 자기가 영상을 해석해가지고 막 오른쪽 왼쪽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울렁거려 해주세요.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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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거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패션, 열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도 중요하죠. 지금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어플 같은 것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어플도 자바로 이루어졌지만 자바의 70%는 C 언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면 좀 많이 키워주세요. 비디오를 끄신 것 같은데 제 얼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AI 프로그래밍, 요즘에 파이썬이라는 거 프로그램을 또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계지능 이런 프로그램도 짜게 되는데 그것도 거의 C 언어랑 유사한 언어예요. C 언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C 언어 종류와 역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C 언어는 1972년, 여러분들은 2000년생입니까? 2001년이요. 2001년, 네. 다들 이 밀레니엄 동이들이네요. 밀레니엄 동이들. 1000년이 흐른, 저는 190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밀레니엄 세대가 아닌데, 여러분들은 2000년 세대. 1972년에 탄생을 했고, 그 후에 10년마다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변화를 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역사니까 나중에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C 언어를 작성하게 되면은 코딩이란 단계를 거치게 되고, 코딩이 끝나면은 그것을 컴파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파일로 또는 코드로 또 바꿔주게 되는데, 그거를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작업은 코딩과 컴파일로 이루어져요. 코딩은 말 그대로 편집을 하는 건데, C 명령어들을 다양한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코딩을 해보고, 그 코딩된 내용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디버깅을 해서 컴파일 오류를 잡아내고, 또 원래 동작이 잘 안 되면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코딩, 컴파일이 제일 중요하고, 조금 더 이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디버깅은 좀 더 오류를 잘 잡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성이 되면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무작정 코딩을 하지 않고 조금 머릿속을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플로우 차트라든가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기법 또는 그래프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게 가시화하는 과정을 알고리즘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나요? 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나면은요, 아까처럼 코리안 버전으로 실행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VC, VB라는 건 비주얼 베이직을 얘기하고요. 아, 죄송합니다. 얼굴들 좀 다 비춰주세요. 얼굴 끈 친구들이 많아요. 스피커도 다 올려주세요. 마이크 다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VB가 아니라 영어판 다운했는데 안 돼요? 네? 영어판으로 다운했는데 한글판이 안 상관없어요. 보여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뭐 파일, 뭐 새로 만들기가 new 뭐 이렇게 바뀐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영어판으로도 상관없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영어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뭘로 바뀌어 있겠어요? 뭐 new, edit, 프로젝트. 뭐 view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새 프로젝트, new 프로젝트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데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영어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서비스 팩을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는 과정에 서비스 팩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비스 팩 1을 설치를 추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빼고 했습니까? 빼고 있어요. 자, 빼고 한 경우에는요, 그 서비스 팩을 또 다운로드를 요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서비스 팩 1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그것도 코리안과 EXE를 선택하셔서 요것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얘도 설치가 해두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해당 폴더에 서비스 팩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자, 서비스 팩이 설치가 안 되면 약간 실행 중에 오류가 날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서비스 팩을 설치해주면 그 오류가 사라지더라고요. 내게 아니던데요. 서비스 팩은 지금은 설치하기가 좀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서비스 팩까지 설치해 주십시오. 자, 서비스 팩까지 다 끝나면 이제 통합 환경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화면이 이제 어떻게 뜨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자, 실행하는 방법은요. 잠깐 제가
여기 아래 시작 버튼을 눌러, 저는 윈도우 7을 쓰는데 윈도우 10을 쓰는 경우는 다른 버튼을 누르면 실행표를 눌러가지고 마이크로 C++ 2010 익스프레스라는 아이콘을 실행하시면 그런 시작 페이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콘솔 응용 프로그램 여기서요. 이 단계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다른 화면이 뜨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제가 환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를 day 1을 역시 old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게 있으면 old 2라고 바꾸겠어요. 다른 이유로 바꿔야 새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니까 바꿔놓고, 자, 요 시작 버튼에서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새 프로젝트를 이렇게 누르면 팝업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복창을 시키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힘차게 합시다. 다시 한번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이걸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 박혀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종 뭐 클리어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윈3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윈3이 프로젝트라든가 CLR 콘솔 응용 프로그램에 되게 유사한 이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세 번째인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윈3이 콘솔 응용 프로그램. 엉뚱한 거 해놓고 나중에 막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혼나요. 요거 잡아놓고 클릭해서 요거 선택하고 여기 이름 입력이라고 있어요. 이름 입력 여기다가 day 1이라고 합시다. day 1. 그래서 첫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폴더가 day 1이라는 폴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무슨 버튼? 확인 버튼 시작. 확인 버튼. 확인 버튼. 네, 이렇게 누르면 두 번째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요. 바로 맞춤하면 안 되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따라해 주세요. 다음을 따라해 주시면 세 번째 팝업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추가 옵션에서 빔 프로젝트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빔 프로젝트 체크박스 체크 시작. 빔 프로젝트 체크박스. 네, 이 상태에서 맞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까만 화면이 나와주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작업창이라고 있는데 이 작업창에 이 소스 파일 이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깨끗하게 블랭크 상태, 빈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여기서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스 파일, 여기를 선택하셔서 여기 소스 파일의 오른 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합시다. 네. 다시 따라해 주세요. 소스 파일, 오른 버튼 추가, 시작. 소스 파일 오른 버튼 추가. 추가해서 새 항목, 시작. 항목. 네, 새 항목을 누르면, 네, 이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인 C++ 파일을 선택합니다. C++ 파일 따라해주세요. C++ 네, 이거 선택하고 이름 입력에다가 여기다가 hello C라고 쳐보겠습니다. hello C 이렇게 쳐서 네,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편집창을 보시면 여기를 편집창이라고 하고 여기를 작업창이라고 하는데 편집창에 왼쪽 상단에 hello C.C++이 딱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창에는 소스 파일 밑에 hello C.C+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복창해 주세요. 시작.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PPT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했냐면 10쪽에 새 프로젝트 해봤고 11쪽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 해봤고 그 다음에 네, 이쪽에 이렇게 네 줄을 입력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혹시 편집창에 가셔서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어요? 붙어요? 반응을 해 주십시오. 안 붙죠? 안 붙는 경우는 여기 제가 그 붙게끔 하는 명령을 알려드렸는데요. 옵션에 들어가셔서 C++의 줄 번호를 체크해 주고 확인 누르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셔서 옵션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도구에 옵션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편집키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편집기에서 C++를 선택하셔가지고 줄번호를 저는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해보면 줄번호가 이렇게 안 보이죠. 근데 다시 도구의 옵션에 텍스트 편집기 밑에 C++의 줄번호의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번호가 붙습니다. 해보시겠습니까? 네, 번호 붙었습니다. 해봐주세요. 번호 붙은 사람들은 시작. 번호 붙었습니다. 네, 번호를 붙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옆을 놓고 저 네 줄을 입력해 보는데요. 일단은 8줄까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삭제를 해서 첫 번째 줄부터 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해 주세요. 샵. 나중에 이건 다 공부하면서 배울 겁니다. include 명령을 내리고 stdio.h 꺽쇠가로 이렇게 해서 엔터 void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void 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프린트 중가라고 어디 있는지 소가라고 어디 있는지 이런 건 다 아시죠? hello C 이렇게 해서 백슬래시인데요. 백슬래시는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원화 표시가 있어요. 원화 표시. 거기 백슬래시입니다. 슬래시 N. 여러분 폰트에 따라서는 백슬래시가 안 붙고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백슬래시가 되어 있는 친구는 백슬래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원화 표시 되어 있는 친구는 원화 표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원화 표시. 네, 원화 표시 되어 있는 친구들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표시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쌍따옴표 가로 닫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세미콜론입니다. 밑에 꼬부랑 쉼표가 붙은 게 세미콜론이에요. 그 다음에 중가로 닫기. 이렇게 네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입력해 보라는 거예요. 12쪽에서는 이렇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5줄이네요. 5줄을 입력해 보아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해해 주세요. 시작. 소리들이 다 모기 소리 같아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네.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좀 느린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친구들도 어차피 종착역에 가면 다 같이 만나니까 좀 느리게 가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 요거를 또 한번 설치를 하자는 건데요. 요걸 간혹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에러가 안 나는데 오류가 안 나는데 나중에 혹시 오류가 나는 걸 대비해서 여기 디버그의 옵션에 기호 서버를 제어되지 않는 모듈을 체크하라 이런 게 있는데 요걸 해놓으면은 이상한 워닝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버전에 따라서는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파일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오류가 생겨서 네이버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수업 중에 추가를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버그라는 창이 있는데 디버그 찾으셨습니까? 디버그 네. 찾았으면 네 그러세요. 찾았습니까? 네. 디버그 누르셔서 옵션 및 설정을 선택하시고 나오는 창에서요. 기호라는 건 선택해가지고 제외되지 않는 모듈을 여기를 동글뱅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라디오 버튼이 푸시되도록 해주고 이거를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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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 된 친구들은 진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는 나중에 이거를 좀 제 PPT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폰트. 자, 폰트를 좀 바꿔주는 걸 해보겠는데요. 폰트는요, 15쪽으로 가서 하나 건너뛰읍시다. 15쪽을 가셔가지고, 텍스트 편집기의 옵션에서 폰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원화 표시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폰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폰트를 바꾸려고 그러면 콘솔라스라는 폰트로 쓰게 되는데, 콘솔라스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폰트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T 언어를 쓸 때, 아라비아 일자와 영어의 소문자 L자가 구분이 안 되어지면 나중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 오류라 그래가지고 모르고 구분이 안 되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콘솔라스라는 폰트는 요 아라비아 일자와 소문자 L자를 구분을 잘하고 있고 또 굉장히 프로그램이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용 코딩용 폰트로서 약 전 세계 개발자의 90%가 선호하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콘솔라스 폰트로 바꾸겠어요. 자, 바꾸는 방법은 다시 비주얼 C로 가서 도구의 옵션에 편집창 텍스트 편집기인가요? 어딥니까? 못 찾겠어요? 환경. 글꼴 색. 헷갈렸어요, 저도. 네, 텍스트 편집기 글꼴 및 색이 환경으로 가셔가지고 글꼴 및 색이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 및 글꼴 및 색을 선택하시면 네, 이렇게 뜨죠. 여기서 텍스트 편집기 내에서 글꼴에 가셔서 콘솔라스를 찾는데요. C로 가셔가지고 쭉 보시면 콘솔라스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라는 겁니다. 콘솔라스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 글자 크기도요. 지금 10으로 돼 있는 친구는 12로 바꾸셔가지고 좀 더 키워서 폰트 크기는 12로, 글꼴은 콘솔라스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런 채가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화 표시가 백슬래시를 바뀐 친구 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콘솔라스 채로 바꿨습니다. 14번, 1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는 건데요. 솔루션 빌드는 바로 그게 컴파일이에요. 컴파일. 그리고 컨트롤 F5는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실행. 이렇게 해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C로 가셔서 디버그 버튼을 선택하셔서 두 번째 솔루션 필드를 치면 되는데요. 오류가 없다면 뭐라고 찍힐까요? 여러분 오류가 있으면 이상한 메시지가 뜹니다. 뭐 소괄호를 잘못 쳤다든가 프린트F의 철자가 틀렸다든가 딱 그거 단 5줄밖에 안 되지만 하라는 대로 안 한 경우에 오류가 뜰 것이고 뭔가가 오류를 잡아내면 제대로 되면 빌드 성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빌드 성공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작. 자, 빌드 성공 나온 친구 없어요? 성공 나왔습니다. 네, 한 명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 나온 친구는 뭔가 꺽쇠괄호를 소괄호를 했다든가 stdio 대신에 i를 빼먹었다든가 include의 철자가 틀렸다든가 main의 철자가 틀렸다든가 소괄호를 안 붙였다라든가 등등등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철자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도 철저하게 하고 소괄호 따옴표 백슬래시 따옴표 소괄호
세미콜론, 중괄호 시작, 중괄호 끝. 딱 맞춰가지고 이 5줄이 정확하면은 빌드 성공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빌드 성공한 친구 있습니까? 저요. 네? 빌드 성공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컨트롤 F5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드 성공이 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컨트롤 F5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치면은 네. 빌드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저는 뭐가 틀렸죠? 뭐 오류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아까 다운표가 내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하다가 엇갈렸네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저의 실수를 알려주셨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를 치면 네, 이런 식으로 Hello Stay 하고 이렇게 나오면 실행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헬로 C 출력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혹시 까맣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저요. 네. 그거 바꾸는 방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하면 까만 거보다는 나중에 레포트 같은 거 낼 때 이것은 프린터에서 토너를 많이 써먹기 때문에 까만색 바탕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은 네, 옵션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실행창 이거 실행창이라고 한 거라고 이건 도스창이라고 하는데 실행창이라 부르겠습니다. 실행창에서 작업창, 편집창, 실행창 이 세 개를 주로 많이 쓸 거예요. 실행창에서 왼쪽에 까만 거에 오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속성을 누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은 저는 흰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글씨색은 검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글꼴도 그냥 레스트 글꼴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글꼴로 했고 글꼴은 바꿀 거 없고 레이아웃만 네, 레이아웃 바꿀 거 없고 색만 화면 배경은 흰색으로 그 다음에 화면 텍스트는 검은색으로만 바꿔주시고 화면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색깔 나온 친구를 바꿨습니다 해주세요. 시작.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그 개발 환경을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죠? 일단 설치를 하고 안 된 친구들은 끝나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오늘 수업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재미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평을 해주셔서 조금 힘들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가 차이 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내가 처음으로 비주얼 C라는 개발 환경을 통해서 C 언어를 짜보고 실행해 보았구나 이렇게 첫 단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학기를 시작하시고요. 목요일날 이기현 교수님과 함께 연습 시간에 제가 연습할 내용들 조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로그아웃 기록이 남게 돼서 출결로 인정합니다. 그럼 저하고는 다음 주 이 시간에 9시 반에 9시 10분 전 2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